2003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캠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캠프는 우리가 뭐 있는지 우리가 많이 떠올려 봐야겠죠. 자, 스캠프 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키마식 학습법 처음에 나오고 이것의 장단점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차 개념과 2차 개념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델타 모델이라는 게 있고,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이 있고, 또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 자,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스캠프에 대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일단 문제를 보면 지금 도구적 이해, 그리고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문제 키워드는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겠다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제가 말한 대로 스캠프하면 스키마식 학습, 1차, 2차 개념, 직관적 반영적 지능, 델타 모델, 도구, 그리고 관계적 이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스키마식 학습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존의 지식과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나요? 단점은 독립된 과제에는 적용이 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스키마에 맞지 않은 이제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장점은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단점은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구별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색상을 빨강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스키마십의 장점은 바로 기존의 지식과 통합할 수 있다. 단점은 독립된 과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있고, 그리고 기존 스키마와 다른 만약에 과제가 온다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1차 개념과 2차 개념 있죠? 1차 개념은 외부 동적 경험으로 오는 경험이고, 2차 개념은 어딘가에 연관되어서 오는 경험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 지능은 우리가 예를 들어 3 곱하기 2는 뭐야? 이렇게 학생에게 물어봤을 때 학생이 625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직관적 지능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영적 지능은 뭔가요? 왜 6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반영적 지능이에요.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 지능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중재 사고 활동을 거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반영적 지능은 뭔가요? 자, 반영적 지능은 중재 사고가 자기 반성적 인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직관적 지능, 이게 바로 반영적 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모델은 뭐냐? 델타 모델은 조금 일단 덜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번 문제의 키워드인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구적 이해부터 볼까요? 자, 도구적 이해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게 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절차를 연역할 수도 없고, 그냥 공식을 암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바로 이유를 모른 채 암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관계적 이해는 뭔가요? 바로 이유를 모른 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연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절차 연역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을 적어볼까요? 자, 도구적 이해의 장단점을 적어볼게요. 자, 도구적은 일단 이유를 모른 채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에 좋은 점이 있죠. 바로 즉각적인 풀이가 가능하다. 왜냐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공식을 배워서 바로 적용을 하니까 즉각적 풀이가 가능하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증명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증명은 이렇게 도구적 이해를 하는 게 학생에게 혼란과 더 어려움을 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암기하고 써먹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증명 같은 경우에는 도구적 이해를 하는 게 학생이 받아들이기 더 쉽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시간이 짧게 뭐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뭐 즉각적 풀이랑 뭐 비슷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단점은 이거를 바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맞죠? 자, 도구적 이해의 단점을 그러면 적어보도록 합시다. 도구적 이해의 단점은 바로 즉각적 풀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개념을 재구성할 때는 어렵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잊는다. 그리고 그냥 암기만 하니까 우리 동기부여가 적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풀이만 암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과제에는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자, 이게 바로 도구적 이해의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관계적 이해를 볼 때는 관계적 이해는 그냥 이 여기 있는 파란색이 바로 이 관계적 이해의 단점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 관계적 이해의 장점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걸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것들은 도구적 이해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자, 그럼 관계적 이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적 이해는 왜 그런지 알고 절차랑 연역을 가능한 상태니까 바로 쉽게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에 적용을 잘 할 수 있다가 바로 관계적 이해의 장점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즉각적 풀이를 할 수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그리고 어려운 증명 같은 것을 이 관계적 이해를 하면 학생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가 바로 관계적 이해의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옆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이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 이해하지 못했으면 지금 어떤 건가요? 일단 도구적 이해가 되겠죠?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니까요. 이유를 모르니까.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도구적 이해의 예이다. 자, 맞는 답안이 되겠죠?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적 이해는 문제 푸는 공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관계적 이해보다 기억 지속력이 더 강하다. 자, 이거 바로 아니죠? 우리 지금 쉽게 잊는다가 바로 도구적 이해의 단점이라고 했는데 기억 지속력이 더 강하다?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적 이해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면 새로운 자료에 대해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찾게 된다. 자, 새로운 자료에 대해 능동적으로 찾게 되는 거. 우리가 아까 관계적 이해를 말할 때 장점으로 새로운 과제에 적용이 잘 된다라고 우리가 말했죠. 지금 요거는 제가 도구적 이해에 대한 걸 써놓은 거고, 이걸 뒤집은 게 바로 관계적 이해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맞고. 자, 4번. 새로운 개념 지도할 때 동화 조절이 잘 이루어지게 기존 스키마 잘 활용하는 것은 관계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 자, 동화 조절은 어떤 학자가 나왔죠? 맞죠? 자, 피아제가 바로 말한 동화 조절이 나온 거죠. 동화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자신의 기존의 인지 구조로 받아들이는 거고, 조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마, 우리가 볼 때 이 독립된 과제에 적용하면 기존 스키마 적용하기 어렵고, 기존 스키마와 다르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고, 기존 지식과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 지도 시 기존 스키마를 잘 활용하는 것, 즉 통합하는 것은 관계적 이해를 도모하기에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겠습니다. 자, 5번. 관계적 이해는 뭘 해야 되는지 모두 알고 있다. 자, 모두 알고 있다 했죠? 자, 특수한 규칙이나 절차를 연역할 수 있다. 자, 절차 연역.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캠프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